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 시내버스가 파업은 피해갔지만 광주시의 재정 지원이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80년 5월 27일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을 전두환 씨가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군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각계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5.18 기념식 참석을 고집해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체험에 나섰던 황교안 대표가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에 올랐다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시내버스 파업은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광주시의 재정 지원금이 늘어나면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150만 시민들의 발이 묶일 뻔한 광주 시내버스 파업이 노사 합의로 철회됐습니다. 첫 차부터 모든 노선이 정상 운행되면서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못 가면 너무 불편한데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시민들이 어려운 서민들이 타고 다니는 버스잖아요. 그러니까 서민들 위해서는 벌어야지. 노사는 대전보다 1인당 16만 원 정도 적은 운전기사들의 임금을 1년에 8만 원씩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 인해 광주시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보전금이 올해에만 20억 원에 이릅니다.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시내버스 노선과 운송비용 보존 등 공공부문을 지자체가 관리하는 준공영제를 도입해 1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광주시의 재정 부담도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2007년 196억 원에 불과했던 보전금은 지난해에는 600억 원을 넘어섰고 전체 보전금은 4,800억 원에 이릅니다. 요금 인상 요인이 충분하지만 광주시는 당분간 인상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원가를 대비해보면 인상 요인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자치단체와 국민들의 고통분담을 요구하고 있어 2016년 인상 이후 동결됐던 광주시의 버스 요금 인상 카드는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의 시내 면세점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매출액과 외국인 관광객 수가 기준에는 미달하지만 면세점이 없는 지역으로 지자체가 특허를 요청한 점을 감안해서 광주에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면세점 사업자는 관세청 등의 공고를 거쳐 오는 11월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세계 수영대회 기간에 선수촌 안에 시내 면세점 1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이전과 관련해 아직은 이전 부지를 확정할 단계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빅그린 산단도 유력한 후보지 가운데 하나이지만 현재는 광주공장 부지에 대한 토지 이용 계획안을 수립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또 토지 이용 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광주시, 광산구청 등과의 협의를 통해 적정 부지로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계절의 시계가 순식간에 여름으로 기운 듯합니다. 어제 광주 풍암동의 낮 최고 기온은 33.1도까지 올랐고요. 일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지는 폭염주의보가 올 들어 처음으로 발령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기온은 높게 오르겠습니다. 광주 북구에 위치한 대표 지점의 낮 최고 기온 31도로 예상되는 가운데 곳에 따라서는 33도 이상으로 기온이 높게 오르기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5월 중순에 찾아온 때이른 한여름 더위는 언제쯤 꺾일까요? 내일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햇볕이 차단돼 오늘보다 3도가량 낮은 28도를 보이겠고 내일 밤부터 토요일인 모레 밤까지 비가 내리면서 광주의 낮 기온은 22도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늘 모습입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의 양이 많겠고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영화 화려한 휴가로도 잘 알려진 계엄군의 무자비한 전남도청 진압작전. 전두환 씨가 이를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이는 군 문서가 발견됐습니다. 당시에 작전 계획을 보고받았던 전두환 씨가 했던 말은 굿 아이디어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남궁욱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전남도청을 지키던 시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광주 시내로 다시 들어옵니다. 200여 명의 시민군을 상대로 2만 명의 군병력이 투입됐고 30분도 안 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이른바 폭도 소탕작전이라 불린 충정작전. 이 작전을 최종 승인한 사람이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임을 보여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제2군 사령부의 5.18 당시 상황일지. 계엄군이 광주시 외곽으로 빠져있던 5월 23일 2군 사령관은 국방부 회의에서 30에서 40개 중대를 투입하는 충정작전을 보고합니다. 정예 기동조와 소탕조를 투입해 외곽을 봉쇄하고 파상 공세를 퍼붓겠다는 이 문서엔 각하께서 굿 아이디어라는 손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당시 군 실권을 장악하고 있던 전두환 씨가 상당한 희생자가 나올 게 뻔한 이 작전을 승인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5월 20일 상황일지에는 각하라는 표현 앞에 아예 전 씨가 붙어 전 각하라고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 작전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 즉 광주의 모든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은 보고를 받고 있었고 검토하는 회의에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굿 아이디어라며 승인된 이 작전은 애초 계획보다 이틀 늦은 5월 27일 새벽에 실행됐고 시민 27명이 숨지고 295명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광주를 유혈 진압한 뒤 나흘 뒤 전두환은 당시 권력의 정점인 국가보위 상임위원장에 올랐습니다. 수많은 광주 시민들을 피로 얼룩지게 했던 5.18 학살 만행. 계속 드러나고 있는 수많은 문서와 증언은 이 만행을 지시한 장본인이 전두환 씨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5.18 기념식 참석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황 대표는 참석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분양이 있겠습니다. 3년 전 정부를 대표해 5.18 기념식에 참석한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 참석자들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소리 높여 제창하지만 황 총리만 입을 굳게 다문 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총리직에서 내려온 그는 제1야당으로 처지가 바뀐 자유한국당의 대표로 정가에 발을 들였습니다. 이후 황 대표가 보여준 행보는 광주 시민들이 분노를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막말을 쏟아내며 5.18을 모독한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5.18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며 진상규명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더라는 우리 요구는 하나도 안 들어주고 저들이 역으로 뭔 낯짝이 온다요. 지난 3일에는 광주에서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려다 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혼쭐이 나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황 대표가 굳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의도는 무엇일까? 그 제1야당 대표께서 국가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그 제1야당 대표로서 참석을 하지 않은 것이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속셈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통된 분석이자 우려입니다. 이 모든 작태는 다시 한번 인구가 많은 영남의 지역 감정을 조장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우리들의 건전한 상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태거든요. 여기에다 구구 성향의 단체들까지 5.18의 심장부인 금남로와 5.18 묘지에 집회 신고를 내고 노골적인 도발에 나섰습니다. 아무런 대응도 하지 말고 외면해버리자는 목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건 5.18이 더 이상 정쟁의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간절함 때문일 겁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는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차에 탔다가 광주 시민에게 고발당했습니다.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의 문길주 부장은 황교안 대표와 주호영 의원이 지난 11일 대구에서 환경미화원 업무를 체험하면서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간이 발판에 매달리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며 광주 동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문 부장은 제1야당 대표가 근로자의 목숨을 앗아갔던 작업 행태를 재현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5월) 사적지를 배우들과 함께 다니며 5.18 민중항쟁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투어 프로그램 5월의 버스가 올해 처음으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광주문화재단 이유진 정책연구교류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5월의 버스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5월의 버스는 광주 시티 투어 버스 일환입니다. 네, 광주 100년 이야기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신규 코스인데요. 네, 장소와 공연을 결합한 시티 투어를 의미합니다. 네, 3명의 배우가 버스에 함께 탑승을 해서요. 네, 지난주 첫 정규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 5월의 버스는 대학가요제 나가려던 K 그리고 들불 야학 교사, 그다음에 윤상현 열사를 모티브로 한 주인공 배우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5월 사적지를 둘러보는 여행입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 버스 안에서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승객들에게 다가가서 말도 걸고 이야기도 거네요. 그렇죠. 네. 좀 더 역동적인 모습일 것 같은데 어느 사적지에서 정차를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유스케어 32번 홈에서 버스에 올라탑니다. 광천동 성당, 그다음에 광천 시민 아파트가 첫 정차지인데요. 네, 대학생들이 모여 둘불 야학을 하고 윤상은 열사를 중심으로 투사회보를 만들던 곳이죠. 네, 다음은 굿군 광주병원입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사에 연행돼 신문하는 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으로 부상을 당한 시민들이 끌려와서 치료를 받던 곳이죠. 네, 그리고 다음은 대인시장 지하도인데요. 이곳은 시외버스 공영 터미널이었습니다. 네, 주먹밥을 나누는 등 시민군에 대한 지원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5월 광장에 멈추었다가 마지막으로 5.18 민주화 기록관이 종착지입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배우들과 그 현장에 함께 있고 즉석에서 그런 연기를 또 보고 하다 보면 좀 더 감정이입이 잘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이 우리 팀장님께서는 5월 연극 보신 것 중에서 이 5월의 버스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어딘가요? 네, 저는 특히 대인시장 지하도에서 이렇게 주먹밥을 나누면서 했던 배우의 대사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대인시장 지하도 계단에 앉아서 양푼에 담겨진 주먹밥을 나눠 먹었습니다. 이때 배우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네, 밥알 하나하나가 주먹밥이 되잖아요. 그러듯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들이 주먹밥처럼 더 단단하게, 더 끈끈하게 80년 5월에 뭉쳐 나갔다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네. 이건 좀 감동적이네요. 밥알 하나가 뭉쳐서 주먹밥이 됐듯 우리도 뭉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네, 각자 분야에서 자기의 일을 하면서. 그렇군요. 이 5월의 버스 저도 좀 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탈 수 있는 신청 방법이 있나요? 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예약 누르시면 되는데 광주 시티 투어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일요일에 2회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3시에 버스가 출발을 합니다. 약 2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참가비가 있어요. 10,000원입니다. 근데 주먹밥도 먹고 또 선물도 있습니다. 선물도요? 네, 10월까지 운행이 됩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직접 이렇게 탑승을 했는데요. 동수자분들이 굉장히 다양해요. 특히 일본 분들이 2분 타셨어요. 일본인 분들? 네. 이제 광주 시내 관광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예약을 하고 타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공연이 결합된 버스 여행이다 보니까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이렇게 5.18 이야기가 다소 딱딱하잖아요. 외지인에게 또 어린이에게 이게 5월 버스 여행 함께 하셔가지고 이 5월 얘기를 좀 더 편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버스 안에서 참여한 여학생이 이렇게 울컥하는 모습이 방금 전 화면에 비쳤었는데 그렇게 참 아프고 힘겨운 역사이긴 하지만 이 80년 5월 광주를 잊지 않으려는 관광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네, 다큐 투어리즘이라고 하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장소라던가 재난
재난, 재해 현장을 돌아보는 여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말하자면 아픔을 함께 이렇게 공감하겠다, 나누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폴란드에 있잖아요.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여행이라든가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좀 비슷한 아픔을 가진 제주 4.3 이라든가 또 서대문 형무소 같은 경우. 그래서 광주는 곳곳이 다크 투어리즘 장소라고 할 수 있겠죠. 어두운 역사 현장을 정면으로 직접 마주하고 교감을 한다면 다시는 이런 비극 생기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더 들 거고요. 아픈 역사를 기억을 해야 아픈 역사를 극복하라고 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군요. 네. 5.18 민주항쟁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투어 프로그램 5월의 버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광주문화재단 정책연구교류팀의 이유진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먹밥과 헌혈은 5월 광주의 시민정신을 나타내죠. 병원 앞에 길게 늘어섰던 헌혈 행렬은 상처 입은 시민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에게도 목이 매는 장면이었습니다. 또한 더 중한 환자를 보살피라며 생사의 갈림길에서 자신을 희생했던 시민들도 의료진들을 울컥하게 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단 발포가 있었던 80년 5월 21일. 금남로와 불과 1km 떨어져 있던 전남대 병원에는 이날 하루만 74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전남대병원 외과 조교수로 일하던 김신곤 교수는 그날의 병원을 아수라장에 빗댔습니다. 신명 단위로 해야 되겠지. 몇십명 이렇게 아까 보는 거적대기로 구루마로 무슨 오토바이로 이렇게 물어오니까 누구 차분한 이거 병력을 하고 그럴 시간적인 것도 없어요. 하지만 시민들은 성숙했습니다. 환자들은 생사를 오가는 상황에서도 본인보다 부상이 심한 이들을 먼저 살피라면서 의료진에 부탁했습니다. 환자의 상태가 중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이 오히려 수술을 권유할 정도였습니다. 이분을 복도에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빨리 수술실로 옮겨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분이 그랬다니까. 아니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중하지 않아요. 응? 자기가 살겠다고 하는 것보다. 병원은 모든 시설과 물자를 동원했지만 밀려드는 환자를 치료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혈액은 금세 동이 났고 의료진은 피가 부족하다며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내 헌혈을 촉구하는 가두방송이 났고 동포가 죽어간다는 호소에 광주 시내 병원들은 피를 내주겠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헌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능력 범위 밖에 그렇게 많이 쏘이더니까 이제 팔을 걷어붙이고 그냥 다 달라붙어서 헌혈 사업을 했죠. 그러니까 한 40에서 한 100명 정도 이상이 순식간에 줄을 서는 거예요. 부족했던 혈액은 다른 병원에 보내줄 만큼 넉넉해졌고 치료에 필요한 다른 물자를 구하는 데도 시민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수술에 쓰일 산소가 부족해지자 차량을 가진 시민들이 산소통을 옮겨다 줬고 수액이 부족하다는 소식에 일반 병동 환자들은 자신이 맞을 수액을 응급실에 내려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 수액이 없다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냐 그랬더니 병실에 입원한 환자들이 전체가 다 나는 수액을 안 맞겠다 해가지고 다 거부를 했다. 그래서 그 수액이 전부 응급실로 내려왔다. 의료진들은 질서를 지킨 시민들 덕에 한 명의 환자라도 더 살릴 수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은 병원 밖에서도 한결같았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총기로 무장했지만 강력범죄와 같은 사고는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항쟁이 끝난 뒤에는 자발적으로 총기를 반납했습니다. 개헌군이 물러난 뒤에, 공수부대 물러난 뒤에는 광주시 안에는 실상은 안전한 평화였거든요, 사실은. 저희들 환자도 별로 없었고. 이성을 잃은 계엄군의 총탄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았던 광주의 시민들. 광주의 시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던 힘은 타인을 먼저 살피라는 희생정신이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시 지부가 막말과 갑질 행위를 일삼은 김익주 시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공무원 노조 광주시 지부는 성명을 통해 김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데 이어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서는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했다며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시의회 차원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시가 무단 횡단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횡단보도에 LED 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 무단 횡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광산구 사암로 등 횡단보도 300여 곳에 LED 조명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가로등 조명 효율이 저하되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진 횡단보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서 사고 위험을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추진됩니다. 변화구 타격 오른쪽으로 높게 뻗어 나아갑니다. 우익수가 따라가는데요. 우익수 잡지 못했습니다. 3루 주자 홈으로 그리고 2루 주자까지 홈으로 황재균은 3루까지. 변화구 타격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장성우가 황재균을 홈으로 불러들이면서 KT가 3대3 동점에 성공을 했습니다. 많이 힘을 주고 있어요. 높은 공을 끌어당겼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탐장을 넘어갔습니다. 박경수의 솔로포 때렸습니다. 초구반타 중견수 앞으로 향하는 안타입니다. 2루 했던 조용호가 3루를 지났고 홈까지 떨어지는 공을 때려냈습니다. 좌중간에 떨어지는 안타입니다. 황재균이 3루를 지나서 홈으로 밀어냈습니다. 엘로스와 맞고 튀었습니다. 그 사이에 2루에 있던 박찬호가 3루를 지나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퍼스트라이크 밀어냈습니다. 엘로스 앞을 빠져나갑니다. 2루 주자 오태곤 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많이 안 했어요. 자, 높은 공의 스윙 스트라이크 아웃 3아웃 경기 종료. 광주시가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개최 뒤 시설의 사후 활용을 포함한 600억 원대 레거시 사업을 추진합니다. 광주시는 6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영진흥센터와 야외 수영장 등을 건립할 예정이며 엘리트 선수 육성 체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수영대회 레거시 개발 용역을 통해 시설, 문화, 교육 등 분야별로 10가지 실행 주제를 정했습니다. 인공지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 주최로 열린 어제 포럼에서 김진형 인공지능연구원장은 AI의 발전 모델을 설명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AI 혁신 모델은 무한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I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AI 투자에 대한 전략적 사고를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먹밥과 상추튀김, 무등산 보리밥이 광주 대표 음식으로 집중 육성됩니다. 광주 대표 음식 선정위원회는 최종 선정된 7개 대표 음식 중에서 상징성을 가진 주먹밥, 차별성 부문의 상추튀김, 대중성 부문의 보리밥을 미래의 전략 음식으로 집중 육성하기로 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이런 음식들을 상품화하는 등 브랜드 정책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올 여름 꼭 가봐야 할 전남 섬 해수욕장 정보가 담긴 책자가 최근 발간됐습니다. 책 하마터면 못 갈 뻔했다인데요.
해수욕장별 특징, 섬의 유래 등을 해변이라는 주인공이 소개하는 수필집 형태의 책입니다. 외달도 해수욕장 등 풍광이 뛰어난 전남 섬 해수욕장 20곳을 만날 수 있습니다. 5월 창작가요제 본선 무대에 오를 10팀이 선정됐습니다. 5월의 희생자를 기리는 노래부터 답답한 현실 속에서 희망을 찾아가는 노래들까지 개성 넘치는 10팀의 무대가 5월 25일 5.18 민주광장에서 펼쳐지는데요. 전년도 가요제 대상 수상자 정미라, 안치환과 자유팀 등의 축하 공연도 만날 수 있습니다. 색채의 화려한 율동과 아름다움을 선보이는 회화 작품 전시 스페이스 도전이 6월 5일까지 소환미술관에서 열립니다. 비록 공간이지만 이라는 뜻의 전시 제목처럼 18명의 참여 작가가 각자의 화폭을 빈 공간 삼아 개성 넘치는 그림들을 채웠는데요. 다채로운 색감이 주는 즐거움 함께 느껴보시죠.